자, 극과 극으로 제가 설명드리면 왜 이게 불균형, 이게 세대 간에 지금 현재 기성세대가 어떻게요? 자기 그 저기 어떻게 손주 세대나 자식 세대한테 엄청난 빚을 자기가 저기 쉽게 말하면서 마치 이와 같아. 이게 기성세대가 후세대한테 상속을 보통 해주잖아. 재산을. 어떻게요? 재산을 상속해주는 게 아니라 빚을 상속을 내줘요. 이게 연금제도예요. 지금 현재가 연금제도가 이렇게 지금 생겨 처먹었어요. 지금 개혁을 했냐고 못했어요. 그냥 저기 수박 겉핥기식으로 조금 했어요. 근데 수박 겉핥기식이야. 근본적으로 못했어요. 자, 세대 간의 연금으로 해서 불균형이 어디냐? 기성세대 이 연금 제도라는 게 웃겨요. 기성세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 세대와 손주 세대한테 어떻게 해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빚을 물려주고 가는 제도가 연금 제도예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어마어마한 빚을 물려주는 제도가 국민연금 제도예요. 정확히 제가 팩트를 까고 할게요. 제가 왜 국민연금을 호구연금이라고 하는지, 자, 그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제가 확실히 까면서 제가 갈게요. 제가 이게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이해를 위해서 상황적인 거를 약간 대입을 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극과 극을 비교를 하면 이게 확실히 돼요. 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어떻게 해요? 정년퇴 딱 1년 동안 10만원씩 내고 어떻게 해요? 12달 120만원 내고 어떻게 해요? 노인이 돼서 20년 동안 매달 50만원을 따박따박 태야. 자, 생각을 해봐. 자, 120만원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든 국채를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배당금이 쉽게 말하면 배당금 20년 동안 50만원씩 따박따박 나올 수 있는 상품이 있나요? 그런 상품이 있으면 나 좀 소개시켜줘. 내가 투자 좀 하게. 자, 120만원 투자하고 5년 후에 어떻게 20년 동안 어떻게 배당금이 50만원씩 따박따박 또 매달, 월도 아니고 매달 배당금이 어떻게요? 120만원 쉽게 말하면 내가 120만원 투자하고 어떻게요? 배당금이 매달 어떻게요? 50만원씩 따박따박 떨어지는 그 투자 상품이 있나요? 나 그런 상품 있으면 나도 좀 소개시켜줘. 자, 120만원을 갖다가 저기 어디 펀드나 이런 저기 상품에 딱 가입을 했는데 배당금이 어떻게요? 20년 동안 어떻게요? 매달 매해가 아니에요. 매해 50만원도 엄청난 거예요. 1년에 50만원씩만 배당금이 나도 어마어마한 배당률이에요. 근데 어떻게요? 매달 50만원씩 배당금이 따박따박 떨어지는 투자 상품 있나요? 세상에 그런 투자 상품 있나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없어요. 저 그런 상품 있어요. 내가 투자하지. 그 안정적이야. 국가가 보증을 내. 위험률도 없어. 위험률 제로야. 이미 기성세대들이 지금 다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연금을 많이 빼먹었어요. 자, 120만원 투자해놓고 어떻게 매달 50만원씩 배당금 20년 동안 따박 나오는 뭐 상품 있나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냐? 후대에 내야 할 후대 사람들이 낸 그 돈을 갖다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먹은 거야. 자기가 미리 다 긁어서 먹은 거예요. 자, 이거 좀 기성세대들이 지금 연금 받는 기성세대 좀 부끄러워 하셔야 돼, 이거 굉장히. 근데 이걸 갖다가 얘기를 못해요. 정치인들도 이거 그쪽 관련 사람들. 왜? 표심 떨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래서 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이걸 제가 한번 지금 이거 팩트를 까고 한번 가야 돼. 자, 세상에 120만원 내고 매달 120만원 내고 한 달에 50만원씩 배당금 매달 150만원씩 나오는 배당 상품이 있나요? 그것도 국가가 인정하는 연금 상품이야. 없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서 메꿔져요? 미래에 받아야 할 후손들의 연금을 갖다가 미래의 돈을 갖다 빼다가 써먹은 거예요. 또 기성세대분들 굉장히 부끄러울 줄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주니까 당연한 것 줄 알아, 이게 사람들이. 이게 지금 후손들이 지금 내고 있는
미래의 그 저기 뭐냐 지금 청년 세대들이 내고 있는 어떻게요? 그 미래의 자기네들이 받을 저 연금을 갖다 어떻게요? 지금 기성세대들이 세대들이 다 지금 빼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연금 받고 있는 분들이 좀 부끄러우실 줄 아셔야 돼. 아, 진짜. 이게 세대가 이걸 갖다가 진짜 이게 나중에 세대 간 이기주의가 이게 그게 다래. 이게 색이 말이 되면 지금 이게 징조조선에 보여요. 그 연금을 갖다가 조금 타야하고 이제 이게 연금 개혁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연금 자체도 이게 제도가 문제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연금이 성립이 안 돼요. 이게 런센스예요. 연금이라는 상품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유지가 돼요. 계속 연금을 이때까지 줬으니까. 근데 이게 연금 배당 준비금이 이제 고갈이 돼요. 이제 이때 문제가 터져 다 사회적으로. 이제 그게 나라마다 그 제도고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다 틀려요. 지금 프랑스가 지금 터졌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프랑스에서 막 폭동 일어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게. 자, 이걸 갖다가 먼저 어떻게 해요? 일이 골마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먼저 환불을 도려내고 치유를 해야 돼요. 자, 자본주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지만 이게 연금이란 제도가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서 연금 제도가 어떻게 해요? 그게 가능한 연금이 딱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거 없는, 미국이 있나? 제가 알기로 없는 거 같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어떻게 연금 시스템이 완벽하게 된 그 연금 그 제도가 있어. 뭐냐? 군인연금 제도. 사람들이 모르는데 군인연금 제도는 어떻게 해요? 고갈이 안 돼요. 굉장히 안전해요. 안전하면서도 고수익률 쪽으로 계속 이걸 자본금을 불려요. 인플레이보다 더 훨씬 높은 수익을 내는 게 이게 배당 연기금이 어떻게 최소한 나중에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보다 어떻게 해요? 최소한 수익률이 높아야 돼요. 인플레이션보다 수익률이 높다는 건 뭐예요? 맡겨놓은 돈을 갖다는 걸 뭐예요? 까먹고 있다는 소리예요. 자, 요걸 잘 인지를 하셔야 돼. 연기금이 투자를 하면 그 투자한 거로 나중에 그걸 갖다가 청년이 노인이 됐을 때 청년이 된 노인한테 그걸 주려면 어떻게 해요? 재정이 건전해야겠죠. 자, 이게 재정이 건전하려면 어떻게 하냐? 수익을 내려면 어디부터 수익을 하냐? 자, 연기금이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6%야. 그죠? 근데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해요? 7%예요. 자, 인플레이션 실질 물가 상승률이 7%예요. 근데 연기금 수익률이 어떻게 6%예요. 자, 이건 수익을 낸 건가요? 손실을 낸 거예요. 자, 그 나라의 연간 인플레이가 10%예요. 그런 나라들 있죠? 10%예요. 자, 이 나라의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5%예요. 자, 이게 수익을 낸 건가요? 손실을 엄청나게 낸 거예요. 정확히 따지자면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이 10%인데 그 나라 연기금 어떻게 해요? 5%의 수익을 내서 그 해 동안.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연기금 상품 어떻게 손실을 마이너스 5%를 낸 겁니다. 이게 연기금의 수익률 계산을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원래 연기금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에서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에서 플러스 알파가 수익률이 어떻게 해요? 그게 연기금 수익률이에요. 자, 우리나라 연기금이 한 몇 년 전에는 적자를 냈어요. 자, 몇 년 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몇 프로래요? 예를 들어서 한 몇 년 전에 마이너스 한 3%를 냈어. 마이너스 3% 냈어. 그럼 그 당시에 인플레이가 얼마야? 1년 인플레이션이 한 3% 정도가 됐어. 자, 연기금이 마이너스 3% 손실을 냈고, 인플레이션이 3%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손실이 얼마 일어난 거야? 마이너스 6%의 손실을 낸 겁니다.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손실을 낸 거예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가 마이너스 6%. 연기금의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을 뺀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게 연기금 수익률로 보아야 돼요. 자, 현재 우리나라가 아마 예를 들어서 국채에 투자를 했다고 가정을 해요. 우리나라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국채에 많이 투자해요. 미국 국채에 60 몇 프로를 채권을 투자했다고요. 자, 미국 국채가 지금 10년 만기가 뭐 4.7%인가? 4.7%인가 뭐 된다고 해요. 5%가 좀 4.7%인가? 그냥 4.7%라고 가정할게요. 자, 미국의 국채를 샀어요, 연기금이. 미국의 국채가 4.7%입니다. 이자율이. 연 이자율이. 그러면 4.7%의 수익률이 나오죠. 너무 가죠. 근데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얼마예요? 대한민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1년 연간 연표시 6%입니다.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질, 이게 공개용이 아니라 실질 인플레이션이 6%입니다. 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이 6%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요? 미국의 국채를 샀습니다. 국채가 어떻게 해요? 이자율이 4.7%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수익률이. 네. 국민연금은 적자를 냈습니다. 얼마를요? 자, 인플레이션 6%에서 어떻게 해요? 수익률인 미국 국채 수익률 4.7%를 빼야 합니다. 그럼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3%의 손실을 냈습니다. 이게 연금 수익률을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자, 국채를 사면 수익을 낸 게 아니라 손실을 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미국 국채만 사냐? 대한민국 국채도 삽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현재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 6%입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3.7%입니다. 대한민국 국채가. 그러면 대한민국 국채 수익률이 3.7%입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해요? 6%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에서 여기를 빼야 합니다. 수익률을.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국채에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연간 마이너스 2.3%의 손실을 낸 겁니다. 자, 이거 정확히 이거를 감을 잡고 가셔야 돼요. 연금의 수익률은 어떻게 해요? 인플레이션 대비 인플레이션 플러스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게 그게 뭐야? 국민연금 수익률이에요. 인플레이션만큼 수익을 못 냈다가 어떻게 해요? 손실을 냈다는 거예요. 자, 국민연금은 원리가 뭔가요? 청년 때부터 연금을 쭉 내면 그 돈을 갖다가 연기금이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해서 불려요. 불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청년이 노인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연기금에서 어떻게 해요? 돈을 줘요. 너무 당연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수익을 내야 돼요. 계속 이게 청년들이 20살 때부터 내가지고 20살 때부터 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60세랑 똑같게 60세까지 연기금을 40년을 부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동안 받은 돈을 갖다가 불려가지고 어떻게 이 청년이 노인이 될 때 이걸 줘야 돼요. 자, 그때 이 청년은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요. 받을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40년 동안 연기금을 뼈 빠지게 냈어요. 20살부터 60세까지. 자, 이 청년은 그 연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받긴 받습니다. 근데 얼마나 받을까요? 자, 똑같이 10만원을 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한번 통과할까?